여당인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일까요? 30일 날 비대위가 출범하는 대로 대국민 사과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아직도 많은 국민들께서 사과가 부족하거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취임하고 그 직후에 바로 그런 행동을 다시 한번 사과하는 그런 행동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마음이 풀릴 때까지 계속해서 사과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사과를 드릴 그럴 계획입니다. 예, 김의겸 전 의원님.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과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계속해서 하겠다. 그다음에 지금 권영세 의원이 비대위원장에 취임하는 30일, 그러니까 연내에 사과를 한다는 계엄 선포에 관한 사과를 한다는 그런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윤 보수단체들의 주장은요. 사과는 무슨 사과냐. 계엄은 정당했다. 그리고 얼마나 민주당이 횡포를 부렸으면 오죽했으면 저렇겠냐. 절대 사과하지 마라 라고 또 주장을 하더군요. 그 목소리를 듣고 따른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동안에 사과를 제대로 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과가 필요하다면이라는 전제를 계속 따라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쫓겨난 한동훈 대표가 사퇴의 변에서 사과를 하고 그 이후로는 공식적인 어떤 사과를 들은 바가 없어요. 그리고 사과로 되겠습니까?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이고요. 그리고 무릎 꿇고 아무리 빌어도 대통령이 결국 헌재에서 파면을 받을 때까지 국민들은 절대로 용서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다수의 의견이죠. 그런데 비대위라는 게 뭡니까? 비상대책위원회인데 네. 전혀 비상한 시국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국민의힘의 모습이 그게 지금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너무나 한가해 보입니다. 12월 3일 날 발생한 내란 사태 이후에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고 그래서 성탄절에도 차가운 길바닥에서 탄핵을 외치고 있는데 대통령 관저에서 따뜻한 방 안에서 성탄 예배를 받다는 거 아닙니까? 그 숱한 무속 논란을 뒤로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말 이 초현실적인 이런 상황에서 논란을 거듭하다가 비대위원장이 내정이 됐는데 절차를 30일까지 마치고 나면 그때 사과를 검토한다. 이게 너무 한가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엊그제 지명을 받았을 때 개인적인 의견으로라도 석고대죄하는 게 마땅한데 뭐 대통령에 대한 제명을 얘기하는 것은 비겁한 이야기다랄지 도무지 지금 이 현실을 어떻게 직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국민과 괴리가 있는 얘기만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대위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지 국민을 향해서 무슨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전혀 지금 보이지가 않고 용산이나 한독수 대행이나 국민의힘이 거의 무슨 삼박자를 갖추어가지고 오히려 국민을 더욱 능멸하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제 해법은 전혀 이 국면을 돌파할 어떤 도움도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예, 친윤 보수적인 성향의 국민들은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의 사과가 너무 빨랐고 3번이나 사과했고 너무 저자세로 임한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탄핵되는데 일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화문에 더 많이 모여라. 100만 모여라. 1000만 모여라. 이렇게 주장하고 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계속 보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여론조사 하나를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정당 지지도, 지금 대통령은 탄핵됐기 때문에 지금 많은 그 여론조사 업체에서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만 갖고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자, 안영환 전 의원님. 저게 12월 13일부터 12월 앞에는 12월 13일까지고 뒤에는 12월 20일까지고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 민주당의 지지도는 소폭 떨어졌고요. 국민의힘은 오히려 탄핵 직후에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TK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9%에 그쳤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47.9%까지 올라가 있는 저런 상황. 자, 저것을 보면서 이 친윤 쪽 지지자들은 거 봐라. 오히려 탄핵 역풍이 불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이제 정치인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기본적으로 의식하는 게 이게 국민입니다. 예.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는 바로 옆에 있는 당원들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또 현실이고요. 뭐 탄핵과 관련해서 여러 결과가 나오지만은 통상적으로 국민의힘당 지지자 가운데서 3명 중에 2명은 탄핵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게 현재 현실입니다. 예. 현역 의원들은 권성동 의원의 이야기도 아마 그런 맥락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는 상황이 다른 게 그 당시에 그 당시 새누리당이었나요? 예. 그 당시 당의 지지율은 10% 미만까지 처졌습니다. 예. 지금 거의 이제 30%까지 지금 방금 자료에 따르면은 육박을 하고 있죠. 상황이 많이 다른 거죠. 그건 지지자들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최순실 씨와 관련된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예.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 이슈입니다. 예. 대통령이 민주당의 이른바 입법 독재에 저항한 것이다라는 정치적 문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당 지지자들의 지지율이 빠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점차 결집되고 있는 게 이게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기대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집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지금 앞서 이제 통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예. 그 전국 지지도에서는 25에서 29로 4%가 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른바 국민의힘당 지지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TK 지역에서는 8%, 2배의 가량이 더 많이 그러네요. 올랐어요. 예. 다시 말해서 지지자들의 지지가 점점 결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또 PK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은 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선거는 중도가 장악을 하고 중도가 예. 좌우를 하는 겁니다. 예. 지지자들은 욕하면서 찍습니다. 결국 51대 49 게임일 때는 그 2%의 갭은 중도가 결정을 짓는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한다면 결국 중도가 그걸 좌우하게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당도 과연 지금의 스탠스가 어떤 것이 유리할 것인가, 1년 후에 어떤 자세가 가장 유리할 것인가 그걸 고려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기분 나쁠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1년 후에 또는 5년 후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게 나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자, 성치훈 부의장. 예.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몇 번이고 사과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나라 위해 단일 대우를 해야 된다. 지역 가면 요거 넘었겠지만 고개 숙이지 말고 잘 하겠다 말해라. 얼굴 두껍게 다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한겨레 보도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여론조사 얘기도 했었지만 지지층에서 결집하고 있다. 그리고 30% 가까운 국민의힘 지지율은 결국 지금 도로 뭐 친윤당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때 10%대 초반까지 갔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는 30%에 가까운 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사실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 지지율은 이제 조사를 못 하니까 예. 그 이전까지로 봤을 때 이미 정당 지지율과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디커플링 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저 지표를 보고 이거 봐라 윤석열 대통령의 먹소리에 사람들이 힘을 모아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이죠. 그리고 권성동 권한대행이 지금 본인이 사과를 몇 번이라도 하겠다라는 것과 뒤에서는 저렇게 다른 말을 했다는 것, 고개 숙이지 마라, 떳떳하게 다녀라, 얼굴 두껍게 다녀라. 그러니까 그 사과를 한다고 한들 그 사과의 진정성을 누가 믿어주겠는가? 사과의 진정성이 없는 것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요. 저 지금 TK 지역 지지율을 보고 안심하면서 우리 이 스탠스 유지해도 된다라고 판단한다면 그건 국민의힘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지역 정당으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108석 중에 그냥 다수가 TK 의석이고 수도권에서는 거의 의석을 차지하고 못하고 있는 그런 예전과는 다른 보수 정당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점점 더
그 지역 정당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전락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권성동 권한대행이 저 뒤에서 한 말, 전 사실 처음 저 보도를 보고 정말 이게 사실일까, 이 정도 상황 인식을 못 하고 있나? 지금 상식적인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이라면은 지금 대통령과는 선을 그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탄핵 소추를 막지 못했습니다. 뭐 그건 죄송하다고 집권 여당으로서 말할 수 있죠. 다만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보수 정당이라면 보수 정당은 헌법을 수호하는 게 가장 최우선 가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우린 기다리면서 민생과 안정 그리고 외교적 이런 신임도를 회복하기 위해 국정협의체를 잘 운영하면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인데 지금 권성동 권한대행의 지금 메시지는 자, 우리 지역에 가서 대통령 이 탄핵소추 부당했다, 탄핵 심판 당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다녀라, 이 메시지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여론과 정반대로 가는 길, 지역 정당으로 전락하는 길, 그냥 망조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지도에서 내포하고 있는 함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는 중도 확장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죠. 자, 과연 지지자들과 또 정치인들 각각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건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